안녕하세요, BM일즈입니다. 오늘 BM일즈의 차량이 좀 견인돼서 또 들어왔는데요. 오늘 차량은 120D 2007년식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운행하다가 배터리 경고등이 점등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교롭게 두 통의 동일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차량에는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은 차량의 실내를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2007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량의 지금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깨끗하다는 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번 X3에서는 벨트가 끊어져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동을 못 해줬었던 거에 비하면 이 차량은 일단 벨트 상태는 잘 체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차량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달리다가 에어컨이 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경고등만 딱 들어온 거고, 이렇게 벨트가 정상적으로 걸려 있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댐퍼 풀리와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그 댐퍼 풀리도 지금 상태에서는 멀쩡한 걸로 봐서는 이 차량은 이제 알터네이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차량이 충전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뭐 벨트가 망가지건 알터네이터가 망가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끔씩 보시면 이렇게 배선들의 접점 부위가 느슨하게 체결이 되어져서 발전이 충전이 잘 안 되는 차량들도 있으세요. 알터네이터 위에 걸려져 있는 커넥터가 잘 체결이 되어져 있는지, 이쪽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배선 케이블들이 제대로 잘 장착이 되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접점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종종 배터리를 자가 정비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충전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의 체결 상태의 불량으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터네이터의 체결 상태와 또 이 라인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접점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BMW들은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어서 트렁크에 가서 트렁크도 제대로 잘 체결이 되어져 있는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의 단자가 마이너스가 대부분 많이 풀리는 경우도 많아서요. 마이너스 단자를 충분히 흔들어 보고 체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물려져 있나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차량 블랙박스를 많이들 장착을 하시는데, 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느슨하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를 다는 그 라인 쪽에 물리는 배선을 또 다른 곳에서 물리셔서 종종 이슈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교체하기에 앞서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를 보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렇게 배선 점검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발전기 혹은 알터네이터, 제너레이터라도 하는데요. 이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발전기의 충전 볼테이지를 좀 확인할 건데, 지금 보시면 시동이 잘 걸려져 있고 알터네이터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볼테이지는 터무니없이 11.5V밖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체결 상태가 다 정상적이고, 그리고 벨트도 다 정상적이고, 댐퍼 풀리도 다 정상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충전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100% 알터네이터를 의심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알터네이터, 제너레이터, 발전기, 그러면 어떻게 생겼고 이 녀석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왜 이 녀석들이 고장이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 섹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는 진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저희가 좀 발전기를 앞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부품이 알터네이터라는 부품이고요.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은 여기에 뒤에 뚜껑이 달려져 있고, 그 뚜껑을 빼면 레귤레이터, 조정기라고 하거든요. 이 조정기가 이 풀리가 빠르게 회전할 때 여기에 달라붙어서 브러쉬로 돌아가는 회전 속도를 잘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기를 레귤레이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전 속도를 계속 읽다 보니까 회전체에 계속 접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브러쉬 가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마모된 부품은 아닌데, 부품의 내부 고장으로 망가진 차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브러쉬가 이 정도 길이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망가진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브러쉬가 굉장히 짧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도 아마 뭐 열어서 보면 알겠지만 이 브러쉬가 많이 닳아졌을 거고요. 이 브러쉬가 닳아지다 보니까 여기 회전체에 있는 이 부분에 많이 깎여져 나가요.
주변의 테두리에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 접촉부랑 레귤레이터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부품들을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재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품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OEM이랑 OE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BMW에서 납품되는 부품이고요. 근데 발레오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품이 BMW에선 저차 기준으로 해서 140여만 원 정도 나오고요. OEM 회사죠. 발레오 기준으로는 40만 원대 중후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부품은 사실 왜 망가졌냐, 이 브랜드는 저희가 잘 쓰지는 않는데요. 헤일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 건데 이거는 발전기를 교체를 하고 나서도 얼마 못 쓰시고 고장이 또 났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도 같은 부품 같지만 부품이 안에 어떠한 것을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수명과 또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터네이터에 고장나는 이유와 그 다음에 구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차량 지금 정비가 다 끝났고요. 마지막 시운전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기를 연결해서 현재 배터리의 전압 상태를 좀 볼 수 있고요. 이 배터리의 전압 상태를 볼 때 아이들 상태에서 그냥 볼 수도 있고, 헤드라이트, 오디오, 히터를 돌려서 최대한의 정기적인 부하를 준 상태에서도 한 번 더 보면 좋아요. 어떤 부하에 따라서 볼테이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지금 E바디라서 에너지 관리를 많이 하진 않는데 F바디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12V까지 충전율을 낮췄다가 다시 감속하는 구간에서는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15V까지 충전율을 끌어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시운전하는 내내 볼테이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시운전 한번 가보시죠. 이 차량들 뭐 128D, 120D 이 차량들은 저는 이제 전반기 모델들을 좀비라고 부릅니다. 차가 안 죽어. 진짜 안 죽어요. 저희 오시는 분 중에 320D 전반기 모델이 엔진이 128D, 120D랑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차가 엔진이 퍼질 때까지 타고 폐차해서 차를 이제 그만 타시겠다고 했는데 그 차가 안 죽어. 차가 죽지가 않아요. 죽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 하체에서는 볼 조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자타자타한 노면상에 가면 소음들이 이렇게 좀 올라와요. 서스펜션도 지금 느낌상으로는 일체형으로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튀는 정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튀거든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에서도 일단 진동은 조금 있는 편이고요. 대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기아를 N으로 놨었을 때, 그 다음에 D로 놨었을 때 엔진의 진동폭이 조금씩 변하는 과정들을 느껴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마운트에 좀 이슈가 있구나, 없구나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세요. 네. 핸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점심 먹는데 이 핸들이 왜 이렇게 무겁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에 나온 전자식 핸들이 아니라 기계식 핸들, 파워 펌프가 돌면서 그거의 압력으로 힘을 만들어서 작동하는 파워 핸들들이 BMW들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EPS,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는데, EPS가 적용되기 이전의 차량들은 사실 굉장히 무겁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사력도도 왜 이렇게 무겁냐 보면, 그 당시에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면서 핸들을 조향을 빠르게 하면 사고의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속 주행하는 구간에서의 안정성 때문에 저속 주행에서의 사실 불편함을 감내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걸 치중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246 구형들 그 사오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시면 항상 핸들이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 종종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파워 오일을 한번 좀 바꿔보자. 파워 오일을 한번 바꾸지만 사실 크게 변화는 없고요. 근데 뭐 간혹가다 조금 개선이 된다라는 말씀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파워 펌프를 이제 바꿔본 경우도 있는데요.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아요. 태생 자체가 사실 그런 애들이라서 그거는 좀 더 가볍게 타시려고 하시면 그 차 타면 안 돼.
그냥 세트 하셔야 돼요. 다만 파워펌프가 이슈가 된 차들은 차량을 주행하거나 아이들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면 앞쪽에서 하는 소리가 별개로 올라와요. 그리고 파워오일을 또 보충하면 소리가 또 안 나. 그렇게 나는 차량들이 파워펌프 쪽에 이슈가 있는 차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요. 핸들이 원래 무거워요. 그래서 이 바디들은 구입하시면 아 무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묵직하면서 오는 느낌이 또 있어요. 핸들을 회전할 때. 저 약간 예전에 폴로 탔었을 때 그 로우한 고무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겨울만 되면 찌끄덕 소리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 차도 혹시 그런 이슈가 있나요? 부싱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부싱에서 찌그덕 소리는 구조적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부싱 자체가 암들을 잡아주는데 이게 차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부싱들이 이 암을 위아래로 흔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그 암을 잡아주는 부싱들이 이게 노화가 돼서 여기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찌그덕 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겨울철에는 나고 여름철에는 안 날까요? 그거는 마찰 열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름에는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사람도 처지고 개도 처지고 고무도 처지고, 그러니까 고무를 막 잡아 흔들어도 고무가 네 맘대로 해, 나 더 뒤지겠는데 나 말 걸지 마. 겨울 되면 그거 다 얼잖아. 남자들 그거 그냥 다 얼어버려. 그래서 얘네가 수축해 있다 보니까 열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겨울철에 이제 부싱에서 찌끄덕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특히 차를 세워놓고 주행을 막 시작했을 때 가장 크고, 또 주행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소리가 또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5분에서 10분 동안 마찰 열이 충분히 발생했거든. 그래서 왜 F1 포뮬러카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막 타이어 열받게 하려고 옆으로 막 비비잖아요. 열을 극대화 시켜서 마찰력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싱이 달려있는 모든 차들은 특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여기에서 연결돼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볼 조인트. 볼 조인트는 차량이 선회할 때 볼 조인트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비틀리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볼 조인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볼 조인트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난 소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볼 조인트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얘가 느슨해져서 나거든요. 그래서 요 소리는 약간 독각 쇠랑 쇠가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약간 독각의 소리에 좀 더 가깝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볼 조인트의 구조 때문에 나는 소리 혹은 부싱 때문에 나는 소리를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여름에는 진동이랑 소음에 대한 컴플레인 수가 현저히 적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시작이 되고요. 그거에 맞물려서 같이 진행되는 녀석들이 엔진 마운트. 엔진 마운트도 고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 타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래 BMW 계속 타시던 분이에요. 테슬라도 해주시면 안 돼요. 테슬라 못해요. 딴 데로 가셨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하체에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연락이 오신 건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테슬라가 일반 차에 비해서 배터리랑 모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테슬라가 이제 하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체에 무게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달리다 보면 도로 안 좋은 데서 차가 위아래로 점핑을 하는데 그때 받는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부싱류 교체하고서 소리는 다 잡았다 이렇게 연락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 부싱들은 그 물품의 부품 대비해서 그 다음에 차량에 쓸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최고의 부품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도 약간 보면서 느낀 거죠. 이 차는 참 관리가 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 이 차는 좀비예요. 안 죽어요. 일단 안 죽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차가 2007년식이거든요. 2003년, 7년, 5년 되시는 이 바디들이 아직도 이제 도로에 좀 다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사실 차주분들이 굉장한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는 친구들은 정비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좋아요. 이게 지금 거의 한 20년 됐잖아요. 물론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썽썽하게 달리는 거 보면 그래도 BMW 명차긴 명차구나. 내가 그랬잖아, 안 죽는다고. 왜 안 죽어? 왜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네.
맞아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성능을 낼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들어요. 저는 BMW를 수리를 하다 보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구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부품이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빼려면 저기를 다 뜯어서 이걸 빼야 된다고? 말이 돼? 이거 BMW인데? BMW들은 그렇게 멍청하게 일 안 하는데? 얘네는 생각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어딘가에 공구가 들어갈 구멍이 있고요. 어딘가에 뭔가를 찔러 넣어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BMW라는 걸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비교를 좀 하자면 영국 차들이 만드는 사람 따로 고치는 사람 따로, 우리는 만들기만 하지 고치는 거 네가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성의 편의성이나 뭐 작업자에 대한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지금 시운전까지 다녀왔고요. 현재 볼테이지 값 정확히 잘 나오고요. 차량 상태도 너무 괜찮아서 출고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차량이 들어오면 일단은 충전과 관련된 이슈로 들어왔지만 그 이외에도 혹시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같이 점검을 좀 해드리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진단기에서 표출되는 것들이 예열 플러그 1, 2, 3, 4번이 좀 좋지 않은 걸로 나왔고요. 1, 2, 3, 4번 4개가 다 좋지 않게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예열 플러그 모듈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겨울 오시기 전에 한번 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됐다 보니까 헤드커버 쪽에 좀 누유가 조금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니폴드 플랩 쪽에서 누유가 좀 진행이 돼요. 그것도 이제 알고 계시다가 다음번에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차에 문제를 너무 많이 찾아내서 속이 상하다기보다 내 차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 그것을 내가 알고 추후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차는 연식이나 뭐 주행거리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BMW 타시는 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돌려보면 얘가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돌죠. 와, 이렇게까지 삐뚤빼뚤하게 도나? 삐뚤빼뚤.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빼서 돌려보면 얘는 그렇게 삐뚤빼뚤하게 돌진 않거든. 뭐 삐뚤빼뚤하게 돌진 않는데, 어쨌든 레귤레이터에서 이걸 잡아주긴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 돌 때 이렇게 불규칙하게 돌면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정확하게 밀착이 돼서 몇 미리 사이로 요거를 돌아가는 것과 이렇게 가운데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뭉글하게 돌아가면 어떤 부품이 이거를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요거는 조금 제품을 좋지 않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참 아쉽지만 헤일은 그래서 저희는 잘 안 쓰려고 해요.